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대표 건강식품 인삼. 이것이 바로 우리 땅에서 나는 인삼이다. 아, 좋아요. 지나가다 인삼밥만 보면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 땅에서 나는 최고의 보약을 찾아 3대째 인삼으로 대를 잇는 곳, 신비한 자연의 선물이 있는 철인의 식품으로 가보자. 인삼의 고장으로 고고! 이곳이 바로 인삼 중에서도 최고의 인삼을 생산한다는 충남 금산군 금산읍. 그런데 제작진 도착하자마자 아낙들 바삐 어디론가 움직이는데 어디들 가시나요? 풀은 없으니까 삼딸 일로 들어와 봐요, 다들. 이곳이 말로만 들었던 바로 삼밭. 어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푸릇푸릇한 삼이 쫙 펼쳐져 있는데 언뜻 보아서는 인삼인지 나물인지.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불로장생으로 불린다는 명약, 인삼 되시겠다. 그런데 캐라는 인삼은 안 캐고 이건 뭔가요? 이게 그 4년근짜리 인삼인데 인삼 그 뿌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삼딸을 따는 거예요, 이게. 삼딸이요. 인삼의 꽃이나 열매를 일컫는 삼딸이다. 이게 살아준 거. 이거 봐, 이거 죽은 거 봐. 이거 얼마나 아까워, 이거 봐. 아깝지. 이거 하나만 해도 한 5, 6년을 이걸 키우려고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공들였건만 나오는 건 한숨뿐. 이렇게 있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집은 막 다 썩어갖고 그냥 엊그제 캤어. 어떤 집이 하나. 인삼할 때 인자를 사람 인자를 써갖고 이게 이 인삼이 잘 되려면 이 인삼의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맨날 와서 이렇게 돌아봐야지 이 인삼 농사가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인삼 농사는 하늘이 내린다 하여 그만큼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금산에서 태어나면은 그냥 인삼 농사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3대, 저희가 이제 한 3대다 뭐 이렇게 4대다 하는데 글쎄 그 위성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산서 살면은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샤브니 쪽부터 줬으니까 난 시집 와서 같이 어른들 따라서 한 거죠. 아이고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다고. 지금은 이제 편해요. 기계로 전부 하니까. 그전 기계가 없어 전부 손으로 했거든. 겁나 힘들었죠. 밭도 그냥 소로 갈고 옛날에는 기계가 없어서. 세월 따라 많은 것이 변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인삼 농사를 천직이라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다. 요게 4년근짜리. 아, 좋아요. 잘 된 삼은 조직이 단단하고 아주 친밀도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홍삼을 쪘을 때 내화나 내공이 거의 없이 나오죠. 이야, 그 귀한 4년근 인삼을 한 입에. 쓰고 맛있어. 쓰야 좋아요. 쓰야. 쓰고 좀 달짝지근해요. 요새 쌈은. 아주 그냥 가을에는 쓰고 요새는 좀 단맛이 있어요. 쓰면 어떠랴, 몸에 좋으면 그만인 것을. 금산 인삼이 좋은 건요, 그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밤에는 무진장 춥고 낮에는 덥고. 그래서 아주 이 환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촉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인삼이라 더 약성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조량이 클수록 인삼이 잘 자라는데 금산은 인삼이 잘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보통 그 삼하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수삼이 있고
홍삼이 있고 건삼이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고 있는 이것이 그 이제 밭에서 우리가 직접 캐갖고 세척만 해서 그대로 말려놓은 피부직삼이라고 하고요. 홍삼들이요. 이게 이제 피부직삼. 일체 가공을 하지 않고 세척만 해서 말려놓은 걸 피부직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상태에서 세척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증기다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홍삼이 되는 거죠.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밭에서 보신 것처럼 그 수삼이라는 게 있고요. 수삼을 갖다가 피부직삼을 만들 수도 있고 홍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철인의 식품의 성공 DNA를 알아보자. 이곳은 철인의 식품이 완성되는 가공 공장이다. 인삼을 수확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세척장이다. 인삼을 수확을 해다가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갖고 이런 삼들이 이제 그 홍삼을 찌는 거죠. 깨끗하게 씻겨진 삼은 바로 찌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연 상태 그대로 쪄내기 때문에 약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홍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다음 공정은 바로 찌어진 홍삼을 건조하는 과정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수확 후 곧바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삼의 효능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보기만 해도 아까운 홍삼을 왜 잘라버리는 걸까? 홍삼 만들기 전에요. 이거 죽을 잘라주는 작업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잘라서 깔끔하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했다면 2차 공정에 들어가는데 홍삼을 체형을 잡기 위해서 가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분 홍삼을 가지고 장난치시나요? 이게 삼이 이렇게 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가습 후에 이렇게 누글누글하게 잡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잡은 삼을 다시 건조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끝나야 비로소 홍삼으로 탄생한다. 지금 이 상태는 홍삼이 다 된 거고요. 이제는 이제 숙성실로 옮겨지는 거죠. 대략 숙성실로 옮겨지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숙성을 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숙성실에선 신주단지 모시듯 보자기에 쌓여서 놓여있는 홍삼. 그 안을 열어보는데 이게 이제 그 숙성이 완전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 제품 생산할 때 쓰는 원료들이죠. 홍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숙성시키는 거. 최소한 6개월 정도 숙성시켜야지만이 정말로 홍삼이 홍삼다운 효과나 효능을 갖고 있는 거죠. 6개월 고이 모신 홍삼은 다양한 홍삼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게 된다. 이걸 담아갖고요. 이제 저희가 추출이나 농축을 하는 것이죠. 무엇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없다. 한 채 오차 없이 저울로 재고 정확한 양을 자루에 포장하는데 농축기기 안에 홍삼을 담은 자루를 넣고 가동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삼 축출물이 나온다.
이렇게 넣고서요. 여기다 이제 정제수를 넣은 다음에 65도씨에서 추출을 한 다음에 농축기 이제 농축을 하는 것이죠. 드디어 깨끗한 정제수를 넣고 한쪽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 홍삼 농축액이 탄생한다.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홍삼 농축물은 곧바로 용기에 담아 포장을 하고 전국으로 배달된다. 이때도 농축물의 점도에 따라 운명이 갈려진다는데. 네, 잘 나왔어요. 심의에 통과되면 이것이 우리가 시중에서 사고 먹는 홍삼 가공식품들이다. 한번 드셔봐요. 향도 좋고 색깔도 잘 나왔죠. 숙성이 제대로 된 것 같죠? 어머니한테 이제 느끼는 게 옛날부터 이제 하던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걸러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됐던 거, 저렇게 해서 안 됐던 것들이 그 노하우가 있는 거죠. 금산서도 홍삼을 만드는 것은 집집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잘 안 하죠, 서로들.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이런 기본적인 걸 많이 배웠죠. 장사의 기본은 노하우. 대를 잇는다는 건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리라. 지금 가업을 잇고 있죠. 아버님도 할아버님도 해오던 일이었고, 예, 저도 직장 생활을 이렇게 했었지만 결국에는 좀 나이가 먹으니까 다시 가업을 잇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제가 사는 동안 평생 하겠죠. 저희 뭐 부모님들처럼 저도 뭐 형님하고 더불어서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자식이 저를 이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면은 아마 그 중에서 정말 이 인삼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애가 있으면 물려주고 싶습니다. 일하다 말고 직원들이 몰려있다. 뭘 하나 봤더니 닭이에요. 저기 삼계탕. 삼계탕? 예. 누가 인삼공장 아니랄까봐 큼직한 닭에 커다란 인삼을 풍덩. 방송이라 일부러 드시는 거죠? 한 달에 2번은 저희가 해먹고 있어요. 직원들이 직접 준비한 점심 메뉴 삼계탕. 식당이라 참 맛있어요. 큼직한 닭을 담아놓는데 와, 그냥 봐도 침이 꿀꺽. 이것이 바로 침 넘어가는 소리네요. 모든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게 먹는데 와, 부럽습니다. 자, 올 여름은 삼계탕 하나에 웃음꽃 피는 철인의 식품 식구들. 그 얼굴이 환하다. 우리끼리 다 먹지 뭐. 점심 식사를 하면 일을 해야 하는데 또 뭔가 일이 벌어졌다. 아, 우리 점심 먹고 나면은 저희 직원들끼리 배드민턴 시합하고 이런 게 약간 친선 게임하고 이러거든요. 그저 시시해 보이는 게임 같지만 게임 하나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되고 직원들 간의 화합도 좋고 아무튼 여러모로 좋아요. 같이 땀 흘리면서 더 좋은 뭐 창의력이라든가 또 친목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악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15점 단판입니다. 서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직원들. 여기에는 남다른 경영 철학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철인의 식품의 성공 DNA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직원들이 움직여줘야지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약간 틀리게 움직여준다면은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직원들 생각이 이 코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통하고 뭐 등산을 다니고 같이 직원들하고 낚시를 다니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데 또한 그 조직을 깨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창의성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굉장히 이 가족처럼 지내는 거죠. 2009년도 산 이런 직원 복지 혜택 후 능률은 더욱 향상됐다고. 6년근 서류는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포닉이 100mg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품질이 굉장히 좋은 거. 홍삼정 포장한 게 농사꾼에서 이 제조업을 하기라는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서 공장을 차리려고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이 기술을 제가 3년 동안 정보 수집을 했어요. 3년간의 정보 수집. 이게 23%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오늘의 철인의 식품이 있었다고 말하는 3대 경영인. 수입 곡물을 사용하거나 수입 홍삼을 사용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안 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유통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농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네. 22,000원씩이라서 조치하시게 되면 34,000원이고요. 수산은 생물이라서 가격. 직거래의 활성화는 소비 단가를 대폭 낮추게 했고 소비자들과의 친밀도를 높였다. 시중가 대비 대략 50%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서도 제품은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죠. 중간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 광고를 내는 대신 제품의 품질에 투자하는 것. 이런 결과는 전국으로 입소문이 퍼지게 했다. 하루에 나가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 300개 정도 돼요. 200개 정도요? 네. 제품에 대한 투자, 소비자들을 위한 배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철인의 식품을 있게 했다. 이 좋은 정말 이 금산 인삼을 가지고 세계로 진출을 해보는 게 저희 이제 마지막 꿈이죠. 세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철인의 식품. 정직한 승부, 앞선 품질. 그것은 우리 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나는 홍삼을 보면은 너무나 즐거워요. 지나가다 인삼밭만 보면은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도 삼을 해서 손해가 없고 그걸로 해서 다 애들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으니까 삼이 나쁘다는 건 생각 안 해요. 삼이 좋다고 생각해. 누군가 이 길을 가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숙명이라 여기고 걸었을 뿐. 철인의 식품은 그렇게 대를 이어 하늘이 준 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세계를 향한 100년 가업을 잇기 위한 꿈을 키우고 있다.